리틀랩터 타이틀을 노린다. 먼저 보고 먼저 쏘라. 2021년 시제기 출고, 2026년 1호기 양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불리는 KF-X는 4.5세대 중형 전투기로 현재 개발 단계는 시제기를 제조하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 시제기 출고, 26년 2호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반매립으로 장착한 6대 시제기의 예상 출고 시기는 2021년 4월로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에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성능을 더 개량한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진화할 계획이다. 본격 개발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DJ는 2000년 11월 3일 KT-1 훈련기의 출하식과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KF-X 개발의 시초다. 이어 2003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다방면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 연구를 통해 보람의 사업 국내 개발의 추진이 국책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까지 보고됐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내 개발 사업이 산업적 파급 효과가 4에서 5조 원밖에 되지 않고 과다한 개발 비용이 소요되기에 해외 직구매에 비해 타당성이 부족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 한인디 전투기 공동개발 의행사 체결과 건국대에서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검토 결과 기술 성과 산업 파급 효과 등이 직구매보다 국내 연구 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후 2010년 1월에 사업 착수가 승인되어 2011년 6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KF-X 개발이 개시되었다.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가이의 주도로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의 정부 출연연구소, 그리고 15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 계열의 연구소와 업체는 IAEA, PTDI,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록히드 마틴 등도 참여한다. 대한항공도 미보잉사와 함께 컨소시엄 개발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차후 보잉의 불참 선언으로 개발 참여는 무산되었다. 리틀랩터, 가속력, 선회능력, 기동능력 UP. KF-X기는 맥도넬, 더글러스사가 개발한 FA-18F보다 체급이 작으면서 동급 추력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F-35 기체보다 인면하중도 작은 이점이 있다. 이로써 가속력, 선회능력, 기동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F-35에 이어 두 번째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이라 KF-X에 거는 기대감은 높다. 또한 적기로부터의 접히 탐성을 위해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S덕트, 평면 동체, 반매립 무장창 등으로 형상이 설계됐다. 또한 적기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기술도 적용된다. 이러한 저디탐성 설계 도입으로 KF-X기의 전투 효과는 4세대 전투기인 F-16 대비 4.1배, FA-18E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향상,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향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스텔스 공대지 작전의 F-35와는 다소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4.5세대 KF-X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로는 AESA 레이더와 IRST와 함께 EOTGP,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융합된 공유 정보를 활용해 동일 표적 여부 판단과 해당 표적의 비행 궤적 계산을 조종사에게 레드를 통해 시연하는 센서 퓨전 기술이 적용된다. KF-X 탑재를 위해 한화 시스템은 능동 이상 배열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를 AN/APG-83 동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LIG X1은 전자파 방해 장비,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생존 장비 관리 컴퓨터, 체프와 플레어탄 발사 관리하는 CMDS 등을 경량, 소형화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F-15K의 네트워크 및 항공기술 부분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LIG 넥스원은 현재 천궁 II와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 등의 요격 체계를 비롯해 레이더 체계도 집중 개발하고 있다. KF-X의 무장 체계는 FA-18F와 F-22와 동일한 M61A2 20mm 발칸포가 탑재되고 최대 무장량은 약 17,000파운드로 AIM-9X, AIM-120, SDB, CBU-105, JDAM, LJDAM, LGB, AGM-65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수출을 위한 미국제 무장과 KEDD-350 타우러스, 아이리스-D, MBDA 미티어 등의 유럽제 무장도 탑재가 가능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II, KGB 등의 국산 무장도 탑재 가능하다. 탑재 수는 주입 하단에 6개, 동체 하단에 4개로 총 10개이며 동체 하단은 반미립 무장용 MEL이다. 미티어나 AIM-120, M-남 미사일을 4발 탑재할 수 있다. 최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행사에서 일반인에 선보인 KF-X 실물 모형은 지난해 말에 KF-X 기본 설계의 최종 형상으로 결정된 C109로 윙테일 형상의 단자형 중형 전투기로 F-16,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전투기보다는 크고 FA-18F, F-4, F-15, F-22 등의 대형 전투기보다는 작다. 체급으로는 FA-18CD와 거의 비슷한 체급이다. KF-X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우선 120대를 도입해 전력화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2029년부터는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한국형 공대지 타우러스 미사일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에 탑재되는 모습을 하루빨리 선보였으면 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 국방력 7위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한국형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형 레이더를 탑재하고 한반도의 하늘을 수호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KF-X가 2026년부터 리틀랩터라는 별칭으로 불리어지는 날들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사전협의 없이 제 포스팅의 내용이 그대로 사용된 데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블로그의 내용을 통하여 해당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듯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되어 역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저와 제 블로그를 거론한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 유튜버에게 요청한 상태임을 알립니다. 말 많던 KF-X 레이더 감사했더니 상응 조치 미흡.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첨단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 사업이 한창인데 이 사업의 성패는 KF-X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KF-X 레이더 자체 감사 예산 낭비 지적엔 업무 배제. 한창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성패는 KF-X의 눈에 해당하는 일명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치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F-X 성패 가를 한국형 AESA 레이더는 안녕한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도전입니다. 성패는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KF-X 레이더 개발에 예산 낭비나 혹은 개발 과정 중에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문제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다. 필요하다면 엄중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밝힐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마치 KF-X용으로 한화 주도로
개발 중인 AESA 레이더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확정을 짓는 듯한 기사의 내용과 이 기사를 근거로 비리로 몰아가는 듯한 국내 밀리터리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특히 진짜 AESA 레이더에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기보다는 KF-X의 국산 개발 그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감정을 비이성적으로 마구 분출하는 듯한 모습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지적된 레이더 성능 관련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주간조선의 지난 2월 24일자 기사 첨단 레이더의 메카 한화 시스템을 가다해서 기사화된 KF-X의 AESA 레이더 성능 부분만을 발췌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KF-X AESA 레이더의 성능. KF-X 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C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 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성능을 지금 상태에서 알 수는 없지만 탐지거리는 200km이고 타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 타겟팅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게 목표라는 점은 알 수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가? 이번 SBS 보도의 내용 중에는 레이더 성능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성능상의 문제라고 제대로 밝힌 것은 없다고 보인다. 기사가 마치 성능상 문제가 있다는 듯이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자 한다. 예산 과다 책정이나 수정된 제안에 대한 예산 책정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부분은 내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 ADD 측 등은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이미 비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사가 그런투라 그런 반응은 당연한 거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되어야 하고 당연히 시정 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내용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진짜로 어떤 의혹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나 싶다. 그건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란다. 다만 기사화된 내용 중 KF-X AESA 레이더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살펴보고 싶다. 아래의 문장들이 대체로 성능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이다. 이 부분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추적거리를 수백 킬로미터 단위에서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게 곧 추적거리를 줄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탐지거리가 200km라면 추적거리는 그보다 짧게 된다. 따라서 당초에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100km, 200km로만 표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바꾼다면 그게 잘못된 건가?
그게 레이더 성능에 중대한 문제라도 되는 건가? 한 단위로 단위의 조정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가? 그 자체가 문제인가? 더군다나 업체가 수정 제안한 성능이 애초 군의 ROC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가 충족되거나 이해할 수준에 있는가가 레이더 성능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